죽음은 정말로 끝인가? 이것은 수세기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과학 실험은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의식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배운 적도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전생의 상처에 해당하는 모반, 논리적 설명을 거부하는 기억 등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나 의식이 죽은 후에 다른 몸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환생에 대한 생각은 수천 년 동안 인간 문화의 일부였던 고대 신앙입니다. 많은 동양 종교는 이를 핵심 진리로 받아들였으며 이 개념은 여러 세대에 걸쳐 서양 사상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진지한 과학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10가지 실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중 하나는 버지니아 대학의 이언 스티번선 박사의 연구입니다. 그는 40년 이상 동안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어린이의 사례를 3,000건 이상 기록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엄격하고 공정했습니다. 한 유명한 사례에서는 레바논의 3살배기 소년이 자신이 다른 마을에서 온 성인 남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사람들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었고 그들의 옛집을 인상적인 세부 묘사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른들을 집으로 직접 안내했고 93%의 정확도로 개인 물품을 식별했습니다. 스티븐슨 박사의 사례 수집은 흥미로운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2에서 4세 사이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7세가 되자 그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전생의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추정된 과거 정체성과 연결된 행동, 두려움, 심지어 기술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의 양과 일관성으로 인해 이러한 보고서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평가들은 가능한 대안적 설명을 지적하지만 스티븐슨이 수집한 증거는 계속해서 흥미를 끌고 있으며 우리 중 누군가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사례는 지쳐진 언어의 사례이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알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능력인 외국인 광택의 사례는 기억과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모리스 네더턴 박사는 환자가 최면 상태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고대 중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중국인과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갑자기 스페인 여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젊은 독일 여성 아이리스 파라디, 다이리스 패러다이의 경우도 있다. 그녀는 스페인어를 공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창하게 스페인어를 구사했으며 나중에 사실로 확인된 당시 마드리드 생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이종 광택 사례는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이러한 언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 지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환생은 그럴듯한 설명으로 나타난다. 임사체험은 어떻습니까? 핀벤 라멜 박사는 심장마비를 경험하고 임상적으로 사망한 동안 생생한 경험을 보고한 환자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유명한 의학 저널인 더 랜시트에 발표된 그들의 연구는 344명의 환자를 추적한 결과 그들 중 18%가 뇌 활동이 없는 기간 동안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죽은 친척을 찾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의식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여정의 새로운 단계일 뿐입니다. 죽은 후에도 의식이 계속 존재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디어는 마치 여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와 문화 전반에서 일관된 보고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른 채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에 심오하고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유명한 심장 전문의인 핀벤 라멜 박사는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의식은 우리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에서 그는 의식이 신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환생에 관한 일부 이론과 일치합니다. 이는 우리의 본질이 육체의 죽음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분야는 전생 기억 분야입니다. 헬런 옴박 박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법인 회귀요법에 과학적인 엄격함을 적용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138번의 전생 회귀 분석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당시의 기록과 매우 일치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시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의복과 음식부터 다양한 시대의 사회 구조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모든 것이 기록된 역사와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상상의 산물일 수 있다고 제안할 수도 있지만 수천 건의 사례에 대한 역사적 정확성으로 인해 이 정보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짐 터커 박사의 연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입니다. 이언 스티번선 박사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그는 전생의 치명적인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반이나 선천적 결함이 있는 어린이의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한 사례로 터키의 한 소녀는 기형의 귀와 얼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전생의 얼굴에 총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인의 가족은 그가 실제로 기형이 있었던 소년과 같은 얼굴 측면에 총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대 간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생애에서 다음 생애로 옮기는 것은 단지 DNA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왜 일부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충격적인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물이나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까?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전생 회귀 전문가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흥미로운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전생의 충격적인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극심한 공포증을 극복한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두려워한 한 여성은 전생에 익사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회귀 세션 이후 그의 공포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중 일부가 이생 너머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출생 시 헤어진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동일한 DNA를 공유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쌍둥이 중 일부는 비슷한 특성, 습관, 심지어 두려움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피터 램즈터 박사는 이러한 많은 경우에 이러한 두려움이 공유된 전생 경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예는 비록 헤어졌지만 가면에 대한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쌍둥이입니다. 회귀 치료에서 밝혀진 것은 전생의 충격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미스터리는 어린이 신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분야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글래스고 출신의 소년 캐머런 머콜리가 2살 때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베러 섬에 있었던 또 다른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캐머런은 섬, 그가 살았던 집, 이전 가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베러로 끌려갔을 때 그 섬과 집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캐머런과 같은 사례는 기존의 설명에 도전하고 일부 지식이 이전 존재로부터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본질, 기억, 심지어 두려움과 능력까지도 한 생애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야기와 연구는 살고 죽는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포가 기억을 저장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아이디어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부 장기 이식 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폴 파이알 박사는 장기 이식자가 기증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격 변화를 보고한 140개 이상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살해당한 10세 어린이의 심장을 받은 8세 소녀와 관련된 놀라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식 후 그 소녀는 기증자를 죽인 범죄에 대해 상세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그 정보는 매우 정확해서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의학에서는 이러한 성격 변화를 약물의 부작용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례 수와 보고된 변화의 특이성으로 인해 세포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정체성의 일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세포 기억에 더 깊은 것이 없는지 궁금해지게 만듭니다. 아마도 우리 몸의 각 세포는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단편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전생 기억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한 헬런 옴박 박사의 연구입니다. 처음에는 환생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그녀는 우리가 오늘날처럼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훨씬 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생에 대한 기억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회계층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기억은 해당 역사적 기간에 알려진 인구 통계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특정 유형의 수저가 다른 시간에 사용된 횟수와 같은 전생의 세세한 세부 사항도 기억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의 이러한 수준의 정확성은 기존의 설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옴박 박사의 연구는 우리의 영혼이 개인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때 살았던 사회에 대한 일종의 기록도 담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삶이 훨씬 더 길고 더 복잡한 이야기의 작은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1981년 BBC 다큐멘터리에서는 전생 기억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4명의 호주 여성이 회귀 분석을 거쳐 유럽에서의 과거 생활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기억을 철저하게 확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이들 여성들을 유럽으로 데려가 그들의 기억을 역사적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2건의 사례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나머지 2건은 인상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여성 중 한 명은 1820년경 에버딘시에서 의과대학생이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에버딘 대학교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는데
특정 건축학적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 너무 정확해서 전문가조차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1720년 글래스턴베리 근처의 전생을 기억한 여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녀는 마을의 고대 이름을 식별하고 자신이 살았던 집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녀가 묘사한 집을 찾았는데 지금은 닭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면 중에 그녀가 그린 그림과 일치하는 표시가 있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현재 삶이 어떤 면에서는 시간에 저항하는 기억을 지닌 훨씬 더 긴 이야기의 한 장일 뿐이라는 가능성을 반성하게 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래에 100%라는 댓글을 남겨서 이 영상의 모든 지식을 흡수했음을 보여주세요. 물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더 많은 동영상을 감상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활성화하여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